30년을 종처럼 살았는데 친정엄마 유산 5억 앞에 도둑년이라 소리친 큰딸의 소름 돋는 반전.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산 제가 왜 환갑을 앞둔 나이에 자식과 남편을 법정에 세워야만 했을까요? 그 피눈물 나는 반전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상속 분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점차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상속 재산은 단순히 물려받는 자산의 의미를 넘어 관계의 본질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이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현모양처의 표본이라고들 했죠. 화가 나도 허웃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내가 부족한 탓이라며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제 속살을 다 깎아 먹여서라도 좋은 옷,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게 엄마의 당연한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겠지라는 생각으로 3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삶의 방식은 한국 사회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며 상속 분쟁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적 배경이 종종 원인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는 결국 본인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평소에 억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의 지난 30년은 마치 얇은 유리조각 위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였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가족들의 무관심과 더 큰 요구만에 불러왔을 뿐 진정한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1년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작은 아파트 한 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선물이었죠. 그 아파트는 시세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이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기에 법정 상속은 저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에게 돌아갈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제 몫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소 연락도 뜸하던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순자 씨의 친정엄마 유산 소식을 듣고는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대뜸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에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아파트 담보로 딱 1억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하나뿐인 동생 죽일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심지어 당신 친정어머니가 남긴 돈이니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30년간 시집살이하며 시댁 식구들을 내 식구처럼 챙겼던 제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막내딸조차 엄마, 삼촌 불쌍하잖아. 그냥 도와줘라며 거들더군요. 평소에는 제 일에 관심도 없던 가족들이 오직 돈 문제 앞에서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를 압박하는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거절 못하는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안의 불안함은 커져만 갔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상황은 전형적인 가족 간 상속 분쟁 사례 중 하나로 특정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상속 재산 문제와 결합되어 발생하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남편과 자녀까지 가세하여 압박하는 모습은 상속인의 개인적인 권리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일부 단면을 드러냅니다. 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개인의 선택권이 아닌 감정적 호소와 과거의 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땀 흘려번 돈도 아닌데 제 것이 아니라는 듯한 비난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가장 믿었던 큰딸에게서 터졌습니다. 큰딸은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 같은 딸이었거든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주고 제 편에 서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맞서주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딸이기에 저는 그녀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남편, 막내딸의 압박 속에서 억울함에 울고 있는 제 손을 잡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삼촌한테 뺏기지 말고 일단 내 명의로 옮겨두자. 내가 지켜줄게.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괜히 복잡하게 얽히지 말고 나 믿고 맡겨. 그 말에 저는 한 줄기 빛을 본 듯 했습니다. 역시 내 딸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건 딸뿐이야. 생각하며 바보같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딸의 말에 의존한 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속재산 명의 이전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딸에게 건네주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고 도장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딸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무심코 듣게 된 대화 내용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엄마 도장 확보했어. 이거 팔아서 우리 아파트 평수 넓히면 돼. 엄마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모실 거니까 상관없어. 통화 속에서 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저의 아파트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저를 향한 어떤 존중이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약간의 우쭐거림마저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보다 시동생의 뻔뻔함보다 내 분신이라 생각했던 딸의 배신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다 한 심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다가는 제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언장 없는 상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투명한 상속 절차와 상속 재산, 횡령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시도는 상속 분쟁 중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 과정 또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독점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는 상속 분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딸은 명백히 저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넋이 나간 저를 보며 상담사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순자님,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잔을 채워주느라 정작 본인의 잔이 말라 비틀어지는 걸 왜 보고만 계셨나요? 이제는 좋은 엄마, 착한 아내라는 가면을 벗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거절은 죄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 자신을 얼마나 짓밟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겪고 있는 감정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저희 내면에 잠재된 강한 힘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순자님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당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그것이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조언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무기력감과 절망감은 점차 사라지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잊고 지냈던 저의 자아를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딸에게 넘어갈 뻔한 서류를 무효화하고 저의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딸이 저의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을 시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충분히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봉양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상속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에 경악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돈독이 올랐어? 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겨우 그깟 아파트 때문에
가족을 깨려는 거냐며 소리 질렀고 시동생은 형수님이 설마 우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갈 줄은 몰랐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큰딸은 저를 도둑년이라고까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조언과 변호사님의 법적 설명이 저에게 확고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평생 너희 종노릇 하느라 미쳐있던 내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내 친정엄마가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너희는 그 선물을 내게서 빼앗으려 했어.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동안 저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던 남편에게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제 안의 울분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전은 법정 화해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재산권을 주장하고 이혼 서류까지 내밀자 늘 방관하던 막내딸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당연하게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어. 언니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막내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를 정리해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남은 돈은 오로지 저의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을 끊어내니 비로소 진짜 저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을 통해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침묵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마다 남편의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배우고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립니다.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58세에 누군가는 늦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시작된 진짜 제 인생입니다. 착한 여자가 되기를 포기하니 비로소 행복한 인간 이순자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남을 사람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나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상담 팁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것을 자기희생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신념체계로 자신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연된 갈등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불만이 쌓이고 관계는 더욱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가 증명됩니다. 당신은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당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순자님의 사례는 이러한 자기희생 스키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용기 있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담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